자, 이것도 수능 특강 53쪽 3번 레벨 3 제일 어려운 문제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거의 안 했는데 이 문제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랑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계수 1인 3차함수 fx와 상수해야 될 함수 이곳에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해요.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프를 궁금해 하시는 게 맞고 1대1 대응이고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된 함수 hx는 gx의 역함수이다. 두 함수 hx, h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별표의 값 가랑 나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는 나 얘기를 먼저 하긴 했지만 사실 가를 먼저 분석하는 게 맞아요. 답제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조건이 두 개 주어져 있으면 그 순서는 그 첫 번째를 보내시는 게 자연스럽도록 그 평가원에서 전 주거든요. 그래서 가족권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족권을 보기 전에 이 함수 이런 함수 뭐 너무 많이 봤잖아. 이렇게 찢어져 있는 함수를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연속한가, 미분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fx는 3차함수라고 했고 여기 오른쪽은 지수함수니까 사실 x는 0을 제외한 모든 점들은 다 이제 연속하고 미분 가능해. 그러면 궁금해야 되는 건 x는 0에서 연속한가? 이것이 궁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속하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f0은 k-루트 2-1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지금 없어. 연속하단 말이 없잖아. 그런데 그래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이 아래쪽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잘렸거나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fx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지수함수는 뭐 쉽게 알 수 있죠. 이거는 그냥 k랑 루트 2 빼기 1이 뭐 복잡하게 있지만 그냥 증가하는 지수함수란 말이야. 그럼 정근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정근서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왼쪽 끝으로 갈 때 신경 쓰는 건데 지금 어차피 0에서 잘려 있으니까 오른쪽만 신경 쓴다고 하면 이렇게 증가를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할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삼차함수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알 수는 없어. 극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왜냐면 극대가 있는데 그냥 0에서 잘려서 여기 왼쪽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거든.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근데 쭉 증가만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 왜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중간에 꺾이는 부분이 생기면은 반드시 1대1 대응이 깨져버려야 되니까 쭉 증가는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만약 얘네가 연속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만약 연속하지 않는다고 치면 3차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구멍이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수 함수가 가고 이거는 가능하긴 하거든요. 여기는 F고 K에 2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이래도 역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꼭 연속해야 된다.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야 하냐.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기 연속해야 되지? 연속하다는 말 없거든요. 잠깐 생각했나요? 네. 이래도 역함수는 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조건에서 주어진 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대. 그게 GX의 역함수래. 그러니까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잖아. 이 말인즉슨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조건 때문에 얘가 연속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붙어버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간단하게 그냥 쭉 증가한 함수야. 근데 내가 정말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역함수를 가지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냐? 쭉. 그러니까 쭉 증가, 쭉 감소. 이것도 아닌 틀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3호 모의고사 15번에 나왔어. 내가 기억하기로.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얘는 역함수가 있어.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거든. 그런데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지 않죠. 미분도 안 되고. 어. 그러니까 이 역함수면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한다. 여러분들 이걸 1학년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블처럼 공식처럼 외워왔는데 그건 언제만 가능한 거냐면 연속함수일 때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연속 함수인지 따지는 게 더더욱 중요한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속이라는 이유는 아니야. 이게 연속한 이유는 왼쪽도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고 오른쪽도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깨져 있는 부분을 잊지 않으면은 여기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연속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단순히 뭐 그 얘가 역함수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증가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닌 거예요. 왼쪽도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도 증가하고 있는데 실수 전체를 치역으로 가지려면은 둘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먼저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다면은 이 사고 과정이 한 1분 안에 이루어졌을 거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나는 그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지만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아 얘가 지금 왼쪽도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도 증가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3차함수 fx의 극대극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그리고 둘이 무조건 연속해야 돼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조건. 지금 연속성은 따졌어. 연속성은 오케이. 그래서 F형은 K-T 마이너스 1 이건 맞아요. 근데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데 뭐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연속하니까 일단 미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G 프라임 알파는 0이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G 프라임 알파는 0이라고 했으면은 제일 먼저 궁금해야 되는 거 알파가 0보다 작을까? 알파가 0일까? 알파가 0보다 클까? 이 궁금증이 떠오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GX는 구간별로 쪼개져 있는 함수잖아. 쪼개져 있는 함수이기 때는 알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유용한 걸 얻어내잖아. 그래서 알파가 0보다 작은지 0인지 0보다 큰지 이거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맞다. 그런데 잘 생각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G 프라임 X는 G 프라임 X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K2의 X제곱이 되는데 참고로 여기 등호 빠지는 게 맞아요. 등호 아직 G 프라임 GX가 0에서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0은 빠져야 되고 알파가 0 이상이라면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얘가 0이 돼야 돼. 근데 이거 안 되잖아. 왜냐면 K가 양수라고 했거든. 아, K가 양수란 말은 없네요. 엄밀히 말하면. 생각을 해야 될 게 많네. 왜 K는 양수여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fx는 최고 차항계수 1인 3차함수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도 오른쪽이 K가 양수가 아니면은 무한대로 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K가 양수라는 것도 주어진 건 아니네. 생각을 해야 되네. 생각할 게 정말 많네요. 음.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거든. K가 양수고 이 알파 제곱도 양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알파가 0이라는 사실을 실제 문제 풀 때는 꽤 빠르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 말인즉슨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뜻인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0이 됐다가 다시 감소를 해버려. 그러면은 이거 1대1 대응이 돼버릴 수가 없잖아. 3차 함수에서. 아니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알파 여가지고 알파 알파가 0이면은 또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음수에서 알파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서 1대1 등을 유지하려면 3차 함수의 꼴이 이렇게 얹혀가는 형식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지수 함수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걸 얻어낼 수가 있어. 이 3차 함수 fx의 식이 x-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예를 들어서 라지 a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가 라지 A. 근데 라지 A보다 G 알파로 쓸게요. 왜냐면 여기가 G 알파가 돼야 되거든. 그렇잖아. 알파에다를 집어넣은 거. 이게 중요한 나중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기 때문에 G 알파라고 쓸게. 그 여기는 G0이지.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나 조건부터 이렇게 막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연속한 증가하는 함수여야 되고 가족권에 의해서 3차 함수의 식까지 얻어낼 수 있고 여기 얹혀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얻어낼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는 미분해서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좋은 게 뭐냐? G 프라임 X는 0인 X는 알파밖에 없어. 왜 이게 중요해? hx가 역함수잖아. 역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원래 함수가 미분계수가 0인 점이라고 했죠. 여기 나머지는 전부 다 미분이 이제 0보다 커지거든. 0은 이제 미분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함수가 이제 미분이 0인 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아놓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분석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들이랑 비슷한데 얘가 미분 불가인 후보군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얘가 미분 불가인 후보군은 얘가 미분 불가하거나 얘가 미분 불가하거나 둘 중 하나는 적어도 만족을 해야 돼. 왜냐면 둘 다 GX도 미분 불가 가능하고 절대값 HX도 미분 가능하면은 당연히 뺐을 때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적어도 미분 불가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1번 GX가 미분 불가. GX가 미분 불가인 점은 여기 보세요. X는 0 말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아직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한지 가능한 건지 모르지 않나요? 모르니까 후보군이야. 모르니까 후보군이야. X는 0.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따져줘야 되는 거지. 절대값 HX가 미분 불가. 이 경우는 두 개로 나뉘는 거지. HX는 0이 돼서 첨점이 되는 거야. 이거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여기서 얹혀가고 증가하고 있다가 내가 약간 이제 미분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럼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이게 hx거든. 그럼 절대값 hx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hx는 0인 지점이고 여기가 여기가 알파잖아. 알파 콤마 g 알파잖아. 그럼 여긴 g 알파 콤마 알파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그래프로 보시면 내가 어 그래프를 이렇게 문제 풀 때 보는 게 맞아요. 보시면 여기 문제 생길 수 있고 여기 문제 생길 수 있고 여기 문제 생길 수 있고 총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절대값 hx가 미분 불가능한 경우는 hx는 0. 아니면은 뭐가 0인 점이야? g 프라임 x는 0인 점인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 g 프라임 x가 아니라 g 프라임 hx는 0인 점이죠. 왜냐하면 h 프라임 x는 g 프라임 hx분의 1인데 얘가 0이면은 h 프라임 x가 아예 존재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발산을 해버려.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썼지만 그리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값도 구할 수가 있어. g 프라임 hx가 0인 점은 여기거든. 여기 x 좌표는 알파가 아니라 g 알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함수의 y 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g 알파. 그런데 이 문제에선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지. 예를 들면은 이런 여기 얹혀가고 잠깐 증가했다가 여기 얹혀가고 잠깐 얹혀갔다가 이렇게 증가.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하면 대칭을 시켰을 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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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니까 여기 전부 다 미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접선은 있지만 이제 접선의 길이가 무한대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아까? 이걸 찾아놓고 간 게 중요한 거야. G 프라임 X는 0인 X는 알파뿐이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G 알파. 두 번째 HX는 0은 여기거든. 근데 여기가 원래 함수가 X축이 Y축이랑 만난 점이야. 0, G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로 G0, 0이 돼. 그러니까 여기 X 좌표는 X는 G0인 거죠. 이제 그럼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 X는 0, X는 G0, X는 G알파.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무조건 미분 불가거든. 왜냐면 여기 GX가 아무리 그 잘 케어를 해주더라도 그러니까 이 왼쪽이랑 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아무리 잘 맞아 떨어지더라도 이 절대값 hx를 케어를 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gx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x는 알파에서 2고 1이야. 절대값 hx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1이랑 0이야. 그러면은 빼주면은 1이 돼서 미분이 가능해지거든요. 얘도 미분 불가, 얘도 미분 불가해도 이렇게 hx가 절대값 hx가 미분 불가해도 gx가 같이 따라서 미분 불가하면 이렇게 빼줘서 미분 가능해질 수가 있어. 그런데 x는 g 알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는 이 절대값 hx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1, 0 이 정도 수준이라 무한대예요. 그게 답지에 있어요. 무한대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잘 케어를 해줘도 이거 미분이 가능해질 수는 없어요. 무한대면은. 그래서 이렇게 후보군 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x는 g알파는 독보적인 위치야. 무조건 미분 불가능. 그럼 나 조건에 의해서 x는 p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p의 개수는 1이라고 했는데 그게 얘라는 거야. x는 g알파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둘을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x는 0이랑 x는 g알파랑 사실 같아. 알고 보니까. 어. 그, 여기가 알고 보니까 G알파였던 경우에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할 수도 있어. 아니면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여기선 미분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G0도 마찬가지. 알고 보니까 여기 둘이 같거나 아니면 사실은 여기서 미분 가능했을 수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중에서 딱 불가능한 경우 한 가지가 있어. 이 방금 내가 말한 네 가지 경우 중에서. X는 G0이랑 X는 G알파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알파가 음수라는 사실을 여기 알아냈잖아. 그래서 얹혀가는 점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G 알파 값은 여기. 그런데 G0 값은 여기잖아. 이 Y축이랑 만나는 게. 이미 알파에서 0까지 GX가 증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G0이랑 G알파는 서로 같을 수가 없고 어떤 사실로도 알 수 있냐면 G0이랑 G알파가 만약 같다면 얘네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걸어주면 0이랑 알파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그래서 방금 내가 말한 네 가지가 뭐였어? x는 0이랑 x는 g알파랑 사실 같거나 아니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고 x는 g0이랑 x는 g알파랑 서로 같거나 x는 g0에서 미분 가능하거나 이 네 가지 중에 얘네 둘이 같은 건 말이 안 돼. 그 말인즉슨 x는 g0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돼.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은 x는 g0에서 gx 빼기 절대값 hx는 미분 가능. 여기 어디니? 여기죠. 아, 자, 봐줘.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hx는 무조건 미분 불가하거든. 절대값 hx는. 왜냐면 어, 그러니까 절대값 hx는 x는 h0에서 미분 불가능해. 만약 미분 가능하려면 h 프라임 x는 0일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x축을 지나는 이런 함수 hx가 접어 올렸을 때도 미분 가능하려면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0일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그럼 h 프라임 g0은 0이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 왜냐면 h 프라임 x는 g 프라임 hx 분의 1이거든. 그래서 여기 무조건 1이 있으니까 여기 아무리 어떤 값이 오더라도 여기가 0이 통째로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역함수는 미분 계수를 0으로 가질 수 없어요. 언제나.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의 역함수는 그 뭐야 미분계수를 0으로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미분 불가해.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if gx가 x는 g0에서 미분 가능. 그러면 gx 빼기 그럼 절대값 hx는 gx 빼기 gx 마이너스 절대값 hx거든요. 이게 답지에 있는 그 논리인데 얘도 미분 가능, 얘도 미분 가능하니까 이 통째로 미분 가능해져 버려. 그럼 이게 모순이죠. 왜냐하면 절대값의 이측은 미분 불가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얘가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 더하기 미분 불가는 무조건 미분 불가해야 돼. 왜냐하면 얘가 미분 불가하니까 같이 합해서 미분 가능해 주려면 얘도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 아까 이거 2110 하면 11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미분 가능 불가능한데 전체가 미분 가능해 주려면 얘도 같이 미분 불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 2는 뭐다? gx는 x는 g0에서 미분 불가. 근데 gx가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점은 x는 0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g0은 0. 따라서 h0도 0. f0도 0.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 한번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갔다가 얹혔다가 원점 지나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다가 이렇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이게 hx, 내가 gx. 음. 그래서 몇 개 이제 식을 구해놓고 가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g 알파였고 얘가 f0은 0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f0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g 알파는 0. 따라서 g 알파는 알파 세제곱. 따라서 fx는 x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얻고 가는 거죠. 그러고 그것도 얻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도 0을 넣어서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k 2의 0제곱 빼기 루트 2 빼기 1은 0. 따라서 k는 루트 2 더하기. 많은 걸 얻었어요. 이제 마지막 알파 값만 얻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얻는다? 여기 x는 g0에서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0이죠. 에서 gx 빼기 절대값 hx는 미분가능.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후보군 세 개를 얻어놨었는데 여기서도 얘랑 같다는 결론이 아니라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 얘네 둘이 사실 같다. x는 0이다. 둘 다는 결론을 얻는 거죠. 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나와. 이런 그래프가 나왔고 지금 보시면 그래서 hx가 여기서까진 fx를 따르다가 여기선 kex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 미분 공식을 써줄 때도 x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제부터 볼게요. 마지막 gx 빼기 절대값 hx는 x가 음수면 fx 빼기 플러스 hx죠. 왜냐? 잘 보세요. x가 0 기준으로 hx 음수고 여긴 양수거든.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벗을 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고 x가 0보다 크면 k 2x 제곱 빼기 루트 2 빼기 1 플러스 hx. 아, 미안. 마이너스 hx. 이렇게 되는 거죠. h가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벗죠. 그럼 미분하면 f'x 플러스 h'x k 2x 제곱 마이너스 h'x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좌미분계수 리미트 x가 0을 좌우하는 걸때 f'x 플러스 h'x 이건데 F'0은 그냥 나와. 그런데 H'0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H'0은 존재하지 않아. H는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하거든. 지금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H'0이 아니라 좌미분 계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게 뭘로 주어질 거냐면 이게 F'0. 이게 뭐냐면 0에서의 3차함수 fx의 좌미분 계수야. 걔를 뒤집은 F' 0분의 1이 hx의 좌미분 계수가 돼야 돼요. 왼쪽은 fx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f' 0분의 1이 돼야 돼. 근데 답지에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답지에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좌미분 계수가 f는 이제 f' 0인데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뭐 맞는 말인데 얘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얘를 이게 H를 F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이제 역수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는 GT로 치환을 한 거예요. 아, FT죠. 그러면은 치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T 빼기 0 분의 HFT 빼기 HF0. 왜냐면 0은 F0이거든. 그런데 H랑 F는 X가 음수일 때는 역함수 관계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F가 어디로 갈지를 생각을 해보면 X가 0으로 좌극한을 갈 때 F도 0의 좌극한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T도 0의 좌극한으로 가죠. 근데 이게 뭐야? 리미트 T의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H랑 F는 역함수 관계니까 T 빼기 0 분의 FT 빼기 0 오버 FT 빼기 0. F0은 F0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t를 x로 바꿔주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굉장히 엄밀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좌미분계수가 f'0 더하기 f'0분의 1. 우미분계수는 마찬가지 논리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마찬가지 논리로 우미분계수는 여기거든. 얘에다가 0 넣은 거 k거든. 그래서 이 파란색 hx의 우미분계수는 k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지금 h가 g의 왼쪽 오른쪽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미분계수는 k 빼기 k분의 1. 여기다가 넣은 거죠. 음. 그래서 이 둘이 같다. 근데 k가 지금 루트 2 더하기 1이거든. 이거 유리화하면 2 나와요. 그래서 f'0 더하기 f'0분의 1이 2니까 f'0이 1이 나오죠. 그래서 얘 미분에서 1이 나오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나와요. 그래서 fx는 x 플러스 루트 3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지금 뭐 물어보고 있냐면 f 알파 얘 지우고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렵고 복잡한 문제지만 배워갈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게 왜 연속해야 되는지, 어, 역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란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3차 함수. 3차 함수가 왼쪽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점이 딱 하나 있고 이게 역함수를 가지려면 왜 이런 꼴로 쓰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미분 불가능한 후보군은 어떻게 얻어내는지, 이런 세 개가 있으면은 이 그래프를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왜 무조건 x는 g알파는 왜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야 되는지, 그리고 x는 g0은 왜 x는 g알파랑 무조건 달라야 되는지, 그게 1대1 함수랑 어떻게 엮여 있는 건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 gx 빼기 절대값 hx에서 한쪽이 미분 불가하고 같이 미분 가능하면 반대쪽도 왜 반드시 미분 불가능해야 되는지, 그리고 g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가능할 수 있는 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g0은 0이 될 수밖에 왜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 이 그래프에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같이 따졌을 때 이 h'x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구하는 것 과정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도 배울 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수능 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신경 쓰실 게 아니라 뭘 배워갈 수 있을지를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십시오.